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특징이 일단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첫 번째 특징 하나. 대형주 장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형주 장세라는 것은 일단은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모든 뭐 선물도 그렇고 다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저점 신호들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예탁금이라든지 예탁금 23조 원대, 그 다음에 신용잔고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고, 심리도 바닥에, 일단 개인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개인들이든 기관들도 지금 관망. 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관망을 보였고, 오늘에서야 조금씩 뭐 접근을 했고, 하여튼 뭐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저점을 가리키고 PBR, 우리 증시 PBR도 0.8배 이하 수준에서 놀았고, 금값 올라갔고, 금값이 6년 내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거 다 시장 저점 신호인 거예요. 원래 안전자산 선호도가 가장 높을 때 위험자산이 바닥을 찍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그 프로그램 리와인드를 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어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마감 영상. 어제 리와인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랬죠. 1999년도에 돌아갔을 때 무슨 투자를 5년 동안 무슨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때 그 당시에 반대로 지금과 반대로 금값이 20년 만에 최저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급락을 했다는 거지, 금값이. 그래서 그거 주워 담은 사람이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렸다. 반대로 지금 금값이 6년 내 최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주식은 1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고 있는 거고, 맞나? 1년 6개월 동안 내렸으니까. 근데 단순히 지수 자체로 보면은 여기를 다시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게 2년이죠. 2년 내 최저가를 찍고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서 안전자산의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갈 때 위험자산인 주식은 저가에서 저점을 찍는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먼저 캐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먼저 담아낸다.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를 정말 잘해요. 기관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게 냄새를 정말 잘 맡아요. 이 저가구나. 아유, 너무 싸구나. 이 시장 완전히요. 한국 엉망이 됐는데 와, 너무 싸다. 이거 냄새를 잘 맡아서 외국인들은 밑에다가 싹 다 깔아서 다 삽니다. 근데 옛날처럼 개인들이 거기다 대고 잘 안 팔아주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개인들 진짜 저가에 잘 안 팔아요. 무슨 뭐 다 비트코인 골랐다가 떨어진 이후로 개인들이 성향이 완전히 그냥 독종으로 다 바뀌어 버려가지고 외국인들도 그 저가 물량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에 다 성공을 하고 그거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들 거 끌어올리는 데다가 자꾸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겠죠. 특히 지금의 삼성전자가 그 모습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4월 26일, 6월 24일? 이거 삼성전자를 놓고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지금 바닥권인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을 지속 길게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 라인에서 최저가를 형성하고 파란 선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못 뚫고 있죠? 몇 번이에요,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덟, 뭐 여덟, 아홉 번째 시도를 하고 있죠? 짧게는 뭐 여덟, 아홉 번, 길게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기를 뚫어낼까요? 못 뚫어낼까요?는 지금 외국인들이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뚫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악재가 생겼잖아요. 악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도를 했던 부분을 또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악재를 극복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외국인들이 잘 판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 수급 한번 볼까요? 기관들도 오늘 진입했어요. 개인들만 주구장창 팝니다. 이 구간에서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팔고 있어요. 44,000원이나 46,000원이나 삼성전자 그게 같은 가격이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개인들은 이거 팔고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가주를 샀는지 아니면 그냥 현금화해가지고 떠났는지 금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인 개인 자산이 줄어들고 있었고
신용 비율도 털리고 있었고 신용도 계속 줄어들고 신용도 상환한다는 거죠 개인들이. 그리고 금값 올라가고 있고 이거 다 이런 거 팔아서 현금화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대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뭐 금밖에 뭐 살 게 더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 부동산 사기 부동산으로 가거나 금이겠죠. 비트코인도 지금 뭐 비트코인은 어제 조금 올랐더만 비트코인으로 도망갔나? 비트코인도 불안정하잖아요. 불안하고 지금 뭐 제대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개인들은 그냥 주식 저가에서 사면 되는데 뭘 도망가요. 위험자산 주식이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도망가라 내가 저가에 살 테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딜 도망가요. 금값은 곧 꺾일 거고 대체 투자 할 만한 곳이 다 곧 꺾일 것 같은데 이제 메리트가 자꾸 개인들이 메리트가 있게 만들수록 거기서 꺾이는 겁니다. 뭐 조금은 더 달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적금 들 것도 없고 뭐 금리가 1.5까지 더 낮아졌는데 앞으로 올해 더 낮아지면 1.25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금리 뭐 1년 내내 기다려봤자 1.5% 받고 끝낼 거예요? 차라리 주식 단기 매매를 하고 말지. 차라리 그냥 스윙주 그냥 장기주를 그냥 1년 동안 예금 드느니 1년 동안 주식 하나를 사겠다. 그렇죠? 지금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에서 겁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고가에 있는 것만 아니라면 됩니다. 지금 많은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요. 대형주 위주의 장세. 대형주가 지수를 자체를 먼저 상방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을 하는 날. 중소형주가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먼저 가봤자 소용없어요. 대형주가 한번 고꾸라지면 아무 소용없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나 대형주들이 기반을 잡아주면 중소형주들은 오늘은 중소형주들을 일부 종목만 오늘 선택받은 종목들 몇 개만 올라갔지. 신규주들 있죠. 플리토나 컴퍼니 K 최근 신규주들 몇 개가 이슈가 있었고 나머지 뭐 스펙주 하나 SBI 스펙 하나 그 다음에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갤럭시아 SM 고거 상한가 요거 말고 나머지들은 뭐 올라오더라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었어요.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서진 오토모티브 그거 말고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는 거 뭐 많이 빠지던 종목들 PCL 그다음에 CMG제약도 굉장히 오늘 거래 많이 터졌는데 이것 또한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정상화를 꾀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CMG제약 이거 시가총액도 꽤 되는 건데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이건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어제 빠져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제도 거래 평소보다 많았는데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올라올 때 다 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이제 앞으로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이럴 거예요. 대부분 종목이 지금 이런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도망가기보다 차라리 돈 있으면 더 사야 되는 구간 아닌가요? 대부분의 종목들 저점에서 오버페이스로 빠진 것들 저평가 이 종목이 가야 될 길보다 훨씬 더 싸고 저평가인 종목들 그리고 안 해먹은 것들 특히 뭐 안 해먹은 것들 해먹은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EID 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게 저가에 지금 깔려서 이거 다시 2년 만에 지금 오는 기회인데 2년 만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2년 만에 시장 완전히 바닥권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런 황금의 기회에서도 EID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EID 문자 받았다고 좋다고 사고 있다는 겁니다. 700원대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누가 문자 보내줬네.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누가 나를 알고 나한테 이렇게 행운을 주냐. EID가 1000원 간다네. 내가 사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2,500만 주를 샀어요. 가겠어요 이게? 그냥 당한 거예요. 이거 문자 보낸 거 시점이 어디야? 여기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미 여기서 이렇게 다 끌어올린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만한 재료가 없어. 누구한테 팔아야지만 이걸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급이 안 붙어. 더 이상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자. 문자 뿌리는 겁니다. 대구매 문자. 그럼 누군가 이렇게 꼬셔주면 누군가 사겠죠. 그날이 요날이에요. 요날. 3억주가 나온 날. 3억주 거래량이 3억주가 나온 날. 이 3억주 하루 만에 이거 여기서 매집한 거 다 던질 수 있어요. 그게 약 2,500만 주겠지. 2,500만 주. 다 지금 넘기고 끝난 거잖아. 끝났으니까 누가 관리이고 누가 관리해요? 뻔하죠. 이렇게 줄줄줄 새는 거지. 샘코처럼.
샘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는 더 화끈하게 잘 꼬셨죠. 개인들 자금 꼬이게 만들어놨죠. 뻔하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신테크 문자 왔잖아요. 뻔해요. 꼬인다니까요. 이렇게 반등 시기에 반대로 지금 저기에서 접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거 뭐예요? 리드. 오늘 이틀 동안 내려왔잖아요. 뭐 얘는 많이 안 올라가서 좀 뭔가 다르려니 했지만 얘는 악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구간에서 괜히 문자를 왜 내? 저 멀리 갔을 때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마저도 떨어지고 이건 뭐 아직 바닥이라 그래도 근데 뭔가 악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바닥 이 낮은 위치이더라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문자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저거 영인 프런티어. 얘도 오늘 윗꼬리 달고 또 내려왔네. 14,000원에서 문자 뿌리더니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적당한 얘도 많이 올라간 위치예요. 보시면 이 내려갈 수 있는 위치 쌍봉 그리겠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니까요. 지금 이 2년 만에 황금 기회에서 저가주 깔리고 평가가 너무 지금 싸게 갖고 있는 그 주가가 너무 싼 거. 얘가 지금 이 10,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2,000원이야 3,000원이야 이런 게 좀 널려 있잖아요. 지금 차라리 사가지고 2, 3년 뒤에 그냥 내가 까먹고 지냈을 때 훨씬 더 큰 종목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 그게 진짜 돈이 되는 종목들이 지금 지천에 깔렸습니다. 괜히 꼬이지 마세요. 저 위쪽에 있는 거. 그 지금 뭐 저점이 오늘 당장 이제 여기 시장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날이 최저점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날이 최저점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언저리가 최저 근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갈지 몰라요. 이때처럼 12월 때처럼 작년 12월처럼 이렇게 반복하다가 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처럼 올라와서 반복하다가 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만간 골디락스 장세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거 한참 다지고 나서. 왜? 아니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악재로 괴롭힐 만한 내용들이 또 뭐가 터져 나올 거예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우리나라는 진짜 악재가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일단 성장률 부진 인정하고 경제 부진 인정해서 금리 인하 다시 원위치 1.25 금리가 1.25, 1.5 올라가 1.75까지 올라가다 다시 하나 낮춘 거잖아요. 하나 더 낮춰서 원위치 시킬 겁니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경제 인정한 겁니다. 경제 어려운 거 인정해요. 경제 어려운 거 인정을 안 하고 자꾸만 뭔가를 앞서 나가려고 할수록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일단 인정하고 거기서 수정할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부터 했고, 물론 금리 인하 된다고 바로 좋은 거 증시에 나타나진 않아요. 금리 인하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줄 때 효과가 큰 거지, 아닐 때는 늦습니다, 반응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저점 신호들 너무 많고, 일본 오늘 뭐라고 했어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수출 제한 풀어줄 용의가 있다. 오늘 말했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치중하고 있고, 21일 선거. 물론 그 선거가 지나고 나서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주까지 시장이 공포감을 느꼈던 그 분위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미 다 시장에서 반영됐죠. 미중 무역 전쟁 처음 났을 때, 시간이 흘러서 좀 무뎌졌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똑같이 무뎌질 겁니다. 이 무뎌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생뚱맞게 진짜 갑자기 뭐 중국이 똑같이 뭐 우리나라 수출 제한한다 이런 소리만 안 하면, 이제 갑자기 증시가 생각하지도 못한 악재가 터지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 범위만큼 다 떨어져 있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다 그걸 감지하고 있고, 선물 오늘 5천억 정도 샀죠. 외국인들이 자꾸만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점점 사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어느 날은 샀다고 어느 날은 팔았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점인 구간에서 자꾸만 사고 있어요. 누적적으로 누적해서 사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선물을 자꾸만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팔았지만 다시 채우잖아요. 6천억 팔고 7천억 샀잖아요. 그쵸? 계속 사고 있어요. 천천히. 이거 만기 언제예요? 9월 둘째 주, 거래일 기준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만기. 9월 둘째 주까지는 이 외국인들이 모아놓은 이 선물 저점에서 모아둔 게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지금 이거 주식 저점에서 팔고 금을 사야 돼요. 금을 팔고 주식을 사야 돼요.
금 가진 분 금 고가에 파세요 차라리. 팔고 주식하겠습니다 저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금 가진 거 있으면 금 고가 지금 금 얼마나 올라간다고 또 얼마나 올라가. 그럼 또 내려갔을 때 금 저가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금이 필요하면. 지금은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지금은 주식의 황금 기회, 2년 만에 찾아온 황금 기회. 2년 또 더 됐죠. 실질적으로 최순실 때 저점, 최순실 박근혜 탄핵 때 시장 우리나라만 망가졌을 때 당시에 만들었던 정말 황금, 그때도 제가 황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왜 전 세계 증시는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박근혜 최순실 때문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 기회다. 이것만 풀리면, 이거 뭐 탄핵이 되든 하여튼 이것만, 다른 정권의 기대감만 딱 하나 사라지면 이거는 절호의 찬스다. 지금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 날아가고 이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거꾸로 갔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외 증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갔어요. 이게 해외 증시의 평균 곡선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최순실의 촛불 집회하고 막 박근혜 촛불 집회하고 난리 났을 때, 우리 시장만 난리 났을 때 해외 증시의 평균 곡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만 뒤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금 기회다. 이거만 풀리면 되잖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악재가 뭐 있었는데. 그거 하나잖아요. 무정부 상태. 우리나라 그것만 정권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지죠. 그 국가를 사는 게 주식인데, 그 국가의 성장, 그 국가의 기업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쵸? 옛날에 20년 전에 나온 바이코리아 펀드도 우리나라를 사는 펀드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만 뒤쳐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거 말고 악재가 또 뭐 있었는데, 두드러진 악재가. 그러니까 정말 황금기, 기회였죠. 저는 그때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돈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솔직히 다 써야 될 것 같다. 굴러다니는 돈, 어디 뭐 쓸데없는 신용 관리를 위해서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한 거를 제외하고 쓸데없이 예적금 든 것까지 다 빼서 주식에 담아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보험, 그 다음에 신용을 위한 예적금,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 하기 위한 뭐 자금들, 그런 거 제외하고 정말 불필요하게 나는 이거 잉여 남는 건데 묵혀둔 돈, 그냥 현금으로 두는 돈, 이거 다 주식에 때려박아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그때도 말씀드렸듯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당장에 하루 만에 저점을 형성하지도 않았어요. 그쵸? 이 구간이 몇 개월이에요. 보시면 2016년 11월 요때부터 2017년 5월이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전 지금 6개월 동안 이걸 외칠 수 있습니다. 한두 달 됐나요? 지금부터 9월 달까지도 계속 지금 이 주장을 할 겁니다. 그게 뭐 더 떨어지든 뭐 단계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얘도 떨어지잖아요. 이때부터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때부터 말씀드리고 떨어졌을 때 상관없, 괜찮다고. 물론 무섭게 떨어집니다. 저도 주식 떨어지면 주식 떨어지는 거 보면은 겁나요. 무서워요. 그런데 주식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주식이고, 그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죠. 그때도 아니야, 다시 복귀됩니다. 그걸 6개월 동안 외치고 이걸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있게 저는 9월 달까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가 부도의 사태가 나지 않는 이상, 그 정도 급의 대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일본 이후에 여기선 기회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신호들이 한두 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만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분위기,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우리만 뒤처져 있는 거. 우리만 뒤처져 있는데 우리 개별적인 이유가 더 커요. 그 기업들의 신용을 낮춘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용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 시기 지나가면 됩니다. 원래 가장 최바닥에서는 가장 많은 악재들이 터집니다. 기업들은. 삼성전자 극복할 겁니다. 삼성전자 오히려 러브콜이 더 많지.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싶은 기업들이 한두 개겠어요. 삼성전자 물건 지금 필요한 데가 한두 개겠냐고. 기업 국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오히려 지금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삼성전자의 그 물량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생산 물량 다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를 램,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값어치가 올라갈 겁니다. 희소성이 생길 거예요.
그 값어치가 올라간 이 시점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기회가 온다면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긍정적,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황금기가 바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에 또 훈풍이 더 불어오면서 지금 바이오들 다 지천에 바닥에 또 깔려 있습니다. 바이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이야 이태환이야 그 대표 결과가 나오죠. 오늘 구속 결과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또 바이오의 악재 하나가 소멸됩니다. 악재라면 불확실성 하나가 소멸되는 날입니다. 바이오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오늘 대형주 바이오주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거고요. 신라젠 5% 올랐나요? 신라젠 5.6% 올랐고 저점에서 살금살금 올라오죠. 헬릭스미스 바이오로메드죠. 9.1%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 올랐습니다. 다 바닥치고 올라오는 중이죠. 바이오에도 악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ST큐브 11% 올랐고, 그렇죠? 당사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조차도 조금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뭐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인내하시고 돈이 남아 돈다, 돈이 여유금이 있다 하시면 저라면 예수금으로 예탁금으로 바로 당장 안 사더라도 넣어서 준비를 좀 해놓으면 여유금, 그러니까 이건 뭐 빚을 내서 하시라는 말씀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여유 돈이, 내가 노는 돈이 있다면 지금은 황금기에 투자할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이건 정말 투기 매매 그냥 그런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시기 전체가 적기라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테마주들 이룬 거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 아침에 이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거,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서진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신규주들, 플리토, 컴퍼니 K, 뭐 이 정도 했고요. 애국 테마주들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애국 테마주 당연히 일본이 이제 수출 제한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애국 테마주들은 당연히 조금 당연히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뭐 끝났다고 생각도 들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확정이 아니라 아직도 불안 요소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왔다 갔다 또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리고 애국 테마주들 중에서 반도체 소재주들은 조금 빠지더라도 그 불매운동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매운동을 좀 이어가면 해당 종목들은 그래도 오르락내리락 좀 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위험한 건 또 피해야 되겠죠. 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지금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이 떨어진 게 정말 좋은 재료가 되는 거지, 이미 많이 올라간 것은 반대로 많이 내려갈 준비를 할 거고, 시장이 반등이 아무리 나와도 그거는 떨어지기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고, 이렇게 EID가 같은 거, EID가 딱 그 종목 그런 거고, 많이 올라간 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그것도 미스터 블루, 이것도 이제 떨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대원 미리 그랬고, 대원은 한참 전에 올라갔다가 오늘도 또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만 아니면 리피어닝맥스도 사실 미리 떨어졌던 거고, 이런 것들 조심하실 종목만 안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반대로 올라가는, 이걸 뒤집어 놓은 것들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그래도 양봉 의미 있는 대형주 동반, 중소형주는 놀더라도, 중소형주는 거래 안 실렸더라도 의미 있는 대형주들 동반한 양봉으로 시장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월화 정도 조심을 하시고 자리만 딱 잡아준다면 이제 괜찮은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